자, A형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A형 시험지에서 우리가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과 문제들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5번 사이에 화법, 작문, 문법은 딱히 설명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로 틀리셨다 하더라도 해설지를 보시거나 답만 봐도 맞아! 이러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으로 와보시면 비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지문이 26에서 18번 지문.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문이 문제가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틀렸다. 혹은 18번을 틀렸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의 비문학 접근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 17번 문제는 윗글의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지정해서 물었습니다. 이걸 마지막에 풀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심장은 뛰는데 그 문단을 다시 읽고 있으니 정신도 촉박하고 긴장돼서 틀리게 되죠. 시간 잡아먹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마찬가지. 만약 틀리셨다면 얘는 가문단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럼 가문단에서 바로 풀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풀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문학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문제를 먼저 확인해서 발문을 통해 전략을 잡아라. 자, 그래서 16번 문제 보면 윗글에 해시함수에 대한 이해. 지문에 뭐 나온다는 얘기야? 해시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지문 날개에다가 해시함수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써놓는 겁니다. 각 문단을 갈 때 걸리적거릴 수 있게. 그런데 만약에 쓰다가 첫 문단에서 그 해시함수가 보인다면 자, 이 해시함수가 이 글 전체의 화제라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죠. 물론 설명은 끝까지 갑니다. 이 지문에서는 해시함수가 첫 문단에 있기 때문에 자, 요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 전체 정보 문제로 바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알았잖아요. 이 글은 해시함수를 설명하는 글이라는 화제를 알려준 거죠. 문제가 도와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7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이에요. 그럼 지문을 읽다 보면 기억과 니은이 나타난다. 그때 이 문단을 읽고 풀어버려야 되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여기 묶어놓고 17번이라고 써놨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이 끝에다가 17번이라고 써놓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네가 읽고 바로 풀 수 있어요. 네가 써놨으니까. 그럼 기억이 생생할 때 푸니까 안 틀려요. 그게 우리의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에 가문단 가지고 물었어. 그럼 가문단에다가 18번 써놓고 가문단을 읽을 때 아예 뭐예요? 보기박스 표에 옮겨요. 그게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요 지문이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해시함수를 설명했다라는 사실을 자, 여러분들은 명심해 주시고 EBS 교재에도 등장하지만 거기에서 따서 변형시켜서 역시 저희가 교재로 여러분들을 반복 훈련을 시키고 있다.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다 해결된다. 간다. 첫 문장 출발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삐리리리 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기술이 동원된다라는 게 첫 문장이야. 자, 온라인을 통한 삐리리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기술이 동원된다라는 첫 문장입니다. 여기가 스타트 정보죠. 자, 그럼 이 암호기술을 밑에서 설명해야 돼. 답 찾으러 갑시다. 예를 들어 전자화폐 일종인 비트코인은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안전성을 유지한다. 그 암호기술이 뭐라고요? 해시함수라고. 답 나왔죠. 온라인상의 거래. 그 녀석의 암호기술. 답 해시함수.
그것이 이 지문의 화제. 자, 그러면 해시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해시함수란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이다를 재웅이는 그림에 옮길 거예요. 지문에 그림 있죠. 이용해 먹는 거야. 입력 데이터 X에 해당하는 하나의 결과값이야. 입력 데이터가 이거야. 이 녀석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이 함수가 해시함수예요. x를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결과값 이런 일정한 문자열로 표시된다는 거야. 이걸 그림을 통해 이해하는 거죠. 밑줄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통해 이해하자는 거죠. 다음, 그리고 입력 데이터 x에 대하여 해시함수 h를 적용한 수식을 hx는 k라고 할 때, 자,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해시함수 h를 적용한 수식 hx를 k라고 할 때, k가 바로 해시값입니다. 됐지요? 이때 해시값은 입력 데이터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진다. 자, 보세요. 입력 데이터의 미세한 변화죠. 우리의 소원은 동일, 우리의 소망은 동일. 소원에서 소망으로 바뀌어. 미세한 변화인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크게 달라진다. 자, 현재 여러 해시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값을 표현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 일단 이 문자열의 길이를 얘기해요. 문자열의 길이는 함수마다 달라요. 그러나 특정 해시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특정 함수에서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특정 함수 h의 해시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똑같다고. 그런데 이 해시함수가 h에서 g로 바뀌거나 함수를 f로 바꾸거나 이러면 이 문자열의 길이는 달라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읽었던 이 모든 내용이 그림 안에 정리되잖아요. 그게 그림을 이용하는 눈이라고요. 쉽게 가자. 자, 온라인상의 데이터, 그 안정성 때문에 암호 기술이 동원돼. 그걸 해시함수를 이용해. 그 해시함수를 설명한 거예요. 입력 데이터 X에 함수를 통과하면 해시값 K가 나와. 그 결과값은 일정한 문자열로 표현돼. 자, 그 문자열이 미세하게 입력 데이터가 바뀌면 그 문자열은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그 해시값의 문자열은 길이가 함수마다 다르지만 같은 함수에서의 문자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고. 이게 그림을 통해 지문이 다 메모에서 튀어나오죠. 그럼 나중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있다면 그림의 메모만 보면 다 기억나잖아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고요. 여기다가 열라 밑줄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커멓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시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자, 이제 해시함수의 특징이 끝났고 그걸 이용해서 해시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라고 이어집니다. 자, 뭔 소리일까? 가령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문서와 해시값을 함께 전송하게 되면 상대방이 수신한 전사문서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적용하면 결과값이 나오겠지. 그 결과값이 어디 갔어? 자, 전자문서를 보냈어요. 그것을 상대방이 똑같은 해시함수로 돌리면 결과값이 나와. 그것이 원래 보낸 해시값과 같아야 되죠. 왜? 이러한 특징. 미세하게만 변해도 완전히 그 결과값이 문자열이 바뀌어버리거든. 그런데 그게 똑같다면 문서가 변경되지 않은 거고, 자, 만약에 엄청나게 다르다면 변경돼 버린 거죠. 자, 요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 이게 이해되는 거지.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맥을 타고 가자고.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앞에 있었던 요 메모의 특성. 그래서 문서가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보내는 거야. 원문과 결과 해시값을. 그러면 똑같은 해시함수로 그 원문을 돌려서 해시값을 비교해서 달라졌다면 문서는 변경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런데 해시함수가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된다. 자, 이제 일루 가죠. 왜 일루 갈까요? 화제니까요. 이 글의 화제가 뭐였어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 그때 해시함수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루 진행할 수밖에 없죠. 문맥이. 문단과 문단이 문맥이 물결을 타고 이어져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 이게 문제거든. 17번. 우리는 이 문단을 읽고 풀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대립상에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뭘 본다? 둘의 차이를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방향성부터 설명하죠. 주어진 해시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 일방향성은 뭐냐? 자, 해시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를 복원할 수가 없다. 해시값을 원문으로 복원할 수가 없다. 이게 일방향성. 자, 특정 해시값 K가 주어졌을 때 X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죠. X가 문서라고 하면 이 문서, 입력 데이터야. 이것을 해시 함수를 돌리면 결과값 K가 나와. 근데 요 방향으로는 갈 수 있지만 요 방향으로는 못 간다. 이게 일방향성이구나. 됐어. 자, 그리고 충돌 회피성, 이제 얘 설명이야. 특정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특정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뭔 소리냐? 밑에 설명한다. 서로 다른 데이터 X와 Y에 대해서 HX, HY가 똑같은 값이 나온다면 그건 충돌인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밑에서 설명된 거예요. 즉, X와 Y를 돌렸을 때 똑같은 해시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해시값이 같아질 수가 없다. 자, 이게 충돌 회피성. 풀어버립시다. 출발. 기억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기억이 뭐였냐면 일방향성. 전자문서 X, Y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값. 자, 이 전자문서 X, Y가 뭐예요? 입력값이죠. 입력 데이터입니다. 이걸 해시값으로 바꾸었을 때 X, Y를 해시값으로부터 복원할 수가 없다. 맞죠? 이게 일방향성이잖아요. 답이에요. 엄청 쉽잖아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풀려고 하니까 잊어먹어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방금 했는데. 방금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를 방금 했는데. 그래서 방식 스킬이 중요하다고요. 2번.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것은,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기억 때문과 관계가 없죠. 기억은 복원이 부르는 거지. 해시값의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것은 그 앞에 있었던 해시함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은을 가진 특정 해시함수를 전자문서 X, Y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값의 문자 길이는 서로 다르다 그랬어. 야, 특정 해시함수야. 해시함수가 같다고. 그러면 문자열의 길이는 고정된다고. 서로 다를 수가 없지. 니은의 특징은 뭐냐면 해시값의 문자열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야. 길이는 똑같아. 그런데 앞에 그림에 보듯이 값이 문자열의 내용이 다른 거지. 자, 그 다음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값이 똑같은 것은 해시함수의 니은 때문이다.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수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값이 같을 수가 없죠. 니은이 뭐라 그랬어? 입력 데이터가 다르면 해시값은 충돌 회피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입력 데이터 x, y에 대해 기억과 니은을 지닌 서로 다른 해시함수를 적용했을 때 서로 다른 해시함수 땡. 자, 특정 해시함수를 적용했을 때 도출한 결과값이 같으면 충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충돌 회피성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튑니다. 방금 풀었던 요 문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풀었으면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쉽게 푼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다음, 해시함수는 온라인 경매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이제 이것 가지고 18번을 풀어야지. 18번을 요 문단을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거. 그게 또 스킬이란 말이에요. 자, 온라인 경매에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가 보자. 예를 들어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함수 G가 모든 경매 참여자와 운영자에게 공개되었다고 치자. 이때 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수의 해시값과 입찰가의 논수를 더한 것의 해시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고요. 자, 입찰 참여자는 논수 해시값과 자신의 입찰가를 더한 플러스 값을 게시한다고요. 그 다음에 해시값 게시 기간이 지난 후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수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자, 처음에 게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더한 값이 게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다음 나중에 입찰가와 논수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게 되면 운영자는 처음에 게시판에 뜬 것은 이것이 합쳐진 값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찰가가 얼마고 논수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아무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난 다음, 기한이 끝난 다음 입찰가, 논수가 이 값과 이 값을 알려주면, 그러면 자, 운영자는 최고 입찰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값에서, 합쳐진 값에서 논수 값을 빼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R을 빼면 입찰가가 나오겠죠. 자, 이걸 옮겨 놓는 거예요. 게시할 때는요, 이 두 개의 합값을 게시한다고. M만 나와 있어. 그러면 A와 R의 값을 몰라. 근데 끝난 다음에는 R값과 M값을 같이 줘. 그럼 R값을 알잖아. 그래서 뺐을 때 얘가 나오잖아. 자,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얘 입찰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풉시다. A는 모두를 게시 기간 내 운영자에게 전송한다? 땡이죠. 게시 기간 안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친 총값 M만 게시하고 있는 거고, 운영자에게 기간이 끝난 뒤에 R값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운영자는 해시값을 게시하는 기간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를 알 수가 없죠. 마감이 되어야 R값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빼서 입찰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정답이 이거죠. 그 문제였어요. 자, 나머지 뒤에 거는 군더더기는 여러분들이 풀어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이 글의 전체 내용 확인 문제를 풀면 돼요. 출발. 전자화폐를 이용한 거래 안전성을 위해 해시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해시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값이 도출되지 않죠. 하나의 입력 데이터, 그러면 하나의 해시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입력 데이터 x를 서로 다른 해시함수 h와 g에 적용한 이 녀석이 도출한 해시값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미쳤죠. 자, 서로 다른 해시함수에 적용하되면 다른 값이 나와야 되죠. 언제나 동일하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정답이 3번. 이건 아마 쉽게 풀으셨을 거예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에서 어려웠던 지문. 자, 17번 문제를 많이 오답률이 높은데 확인해 보니까 그럼 17번이 과연 틀릴 만한 문제였느냐? 아까도 봤지만 엄청 쉽다고. 떡 보고 떡 1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것을 틀린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풀 문제를 먼저 풀어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비문학은 쉬워져요. 자, 비문학 설명은 여기서 쉬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답률이 높았던 A형의 지문은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잔등. 얘는 칠판을 정리를 좀 하고 잔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